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강릉 외곽의 작은 마을은 아침마다 기차 소리로 깨어납니다. 낡은 철로 옆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죠. 최기섭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기섭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74의 나이답지 않게 허리는 꼿꼿하지만 무릎이 시큰거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봄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선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기섭은 매일 아침 그 선로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차는 달리겠지. 기섭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쌀을 씻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웁니다. 밥을 짓는 동안 기섭은 거실로 나와 낡은 소파에 앉습니다. 소파 뒤편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기섭과 한 여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윤정이.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섭의 가슴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사진 속 정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습니다. 기섭은 그때 25이었고 정희는 23이었습니다. 철도청에 막 입사한 기섭은 정희를 역 대합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정희는 서울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기섭은 그녀에게 표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때가 시작이었지. 기섭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 후로 정희는 자주 그 역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정희는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왔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느 날 기섭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주 오시네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는 게 좋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뜨겁고도 짧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역에서 만났고 선로를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섭은 정희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정희는 기섭의 손을 잡으며 함께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부모님은 딸이 가난한 철도 공무원과 사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정희는 집안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기섭은 역에서 매일 정희를 기다렸지만 정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널 잡지 못했을까? 기섭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후회합니다. 그 후로 50년이 흘렀습니다. 기섭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기섭의 마음속 깊은 곳엔 언제나 정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입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아내는 기섭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기섭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정희는 그저 떠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은 기섭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기섭은 부엌으로 돌아가 밥을 퍼 담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인 소박한 아침상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씁쓸합니다. 아들은 외국으로 나간 뒤 연락이 뜸합니다. 가끔 명절에 전화가 오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인사일 뿐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기섭은 산책을 나갑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이 기섭의 일과입니다. 선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옛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정희와 함께 걷던 그 길,
정희가 웃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기섭은 정류장 근처에서 멈춰섭니다. 기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기섭은 문득 생각합니다. 인생은 기차 같은 것이지. 정차역이 있으면 종착역도 있겠지. 기섭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이곳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기섭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섭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섭의 시선은 여전히 벽에 걸린 사진을 향해 있습니다. 정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요? 기섭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기울어 갑니다. 기섭은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 하지만 기섭의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미완의 계절이 머물러 있습니다. 정희와의 사랑,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기섭을 붙잡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기섭은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봅니다. 정희야, 넌 어디에 있니?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기섭은 눈을 감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정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기섭은 아침부터 빗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잔뜩 흐려 있습니다. 이런 날은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섭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기섭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택배도 아니고 이웃이 찾아오기엔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기섭은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옷은 이미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최기섭 어르신 맞으시죠?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섭은 잠시 여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지은이라고 합니다. 윤정희의 딸입니다. 기섭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정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섭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희의 딸이라고요. 기섭은 말을 잃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기섭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여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섭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에 멈췄습니다. 저 사진 어머니시네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섭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기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기섭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기섭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희가 죽었다고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섭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석 달 전입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기섭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정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기섭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입니다. 직접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기섭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통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섭은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의 필체였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기섭은 그 글씨를 알아봤습니다. 기섭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었어요. 저는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섭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희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의 절반은 당신에게 남깁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기섭은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아파트 등기 서류였습니다. 정희의 이름과 함께 기섭의 이름이 공동 명의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정희는 왜 자신에게 유산을 남긴 걸까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정희야. 기섭은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기섭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어르신께 유산을 남기셨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지 않으셨죠. 기섭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서 정의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닮은 구석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죠.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어르신이었나 봐요. 기섭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희도 자신처럼 과거에 갇혀 살았던 것일까요? 그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유언장은 공증을 받은 것이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기섭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에게 어머니가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희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기섭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어쨌든 서류는 전달했으니 나머지는 어르신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가겠습니다. 지은은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기섭은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은은 다시 우산을 펼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기섭은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 기섭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정희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섭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정희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평생 혼자였던 건가? 기섭은 자책했습니다. 그때 정희를 붙잡았더라면, 함께 도망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기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온했던 그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다시 마주하라는 정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후 기섭은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랜만에 타보는 기차였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섭은 그 풍경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의와 함께 이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던 그때를 말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기섭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주소를 운전사에게 알려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도로, 수많은 사람들. 기섭에게 서울은 낯선 도시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기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이 정의가 살던 곳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기섭은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관리인은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기섭이 정의의 집을 찾아왔다고 하자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윤정혜 씨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혼자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관리인의 말에 기섭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의는 홀로 이곳에서 살다가 홀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관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이웃들과도 별로 교류가 없으셨죠? 가끔 저한테 인사하시는 게 전부였어요. 기섭은 열쇠를 받아 정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정의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윤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섭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기섭은 불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과 방 2개,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가구는 오래되었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기섭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몇 개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기섭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강릉역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의가 혼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뒤로 기차가 보였습니다. 기섭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의의 얼굴은 슬퍼 보였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기섭이 떠난 후일까요? 아니면 그 전일까요? 기섭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기섭은 책장을 살펴봤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소설과 시집이었습니다. 기섭은 책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페이지 사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멈출 뿐이다. 정의의 필체였습니다. 기섭은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정의는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기섭을 그리워하며 살았을까요? 책장 옆 서랍을 열자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기섭은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정의의 일기였습니다. 기섭은 망설이다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기섭 씨를 생각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처럼 과거에 갇혀 있지는 않을까? 기섭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의도 자신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정의의 마음속엔 여전히 기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썼습니다. 결혼 생활, 남편의 죽음, 딸의 성장.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정의는 기섭을 잊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강릉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곳에 가면 기섭 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기섭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섭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의 삶을 추적하면서 기섭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희는 왜 자신에게 유산을 남긴 걸까요? 단순히 옛 사랑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기섭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셨군요. 열쇠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오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섭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도 정희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좋은 어머니였나요? 기섭의 질문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항상 슬퍼 보이셨어요. 무언가를 감추고 계신 것 같았죠. 지은은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사랑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한 번뿐이라고, 그 사랑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된다고.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기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어르신 이름으로 통장을 유지하고 계셨더군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셨어요. 기섭은 놀랐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다고요. 지은은 통장 사본을 기섭에게 건넸습니다. 통장에는 최기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의 입금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어르신을 위해 돈을 모으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섭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자신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평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기섭을 무너뜨렸습니다. 나 때문에 정희가 평생 혼자였던 거구나. 기섭의 중얼거림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기섭은 정희의 옛 친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희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통해 몇 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정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순자를 만난 건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순자는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와 주름진 얼굴에서도 한때 미인이었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다고요? 순자는 기섭을 보며 물었습니다. 기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최기섭 씨, 저를 아십니까? 정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죠.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라고. 순자의 말에 기섭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는 참 불행한 친구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죠. 하지만 마음은 늘 당신한테 가 있었어요. 기섭은 순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순자는 정희의 삶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희는 결혼 후에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슬퍼 보였죠. 순자의 말에 기섭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라면 윤지은 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은이가 아니에요. 정희의 처사이 말이에요. 기섭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처사이라고요. 지은이 처사이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가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았어요. 당신과 헤어진 직후였죠. 하지만 그 아이는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섭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순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희가 키우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알게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입양을 보냈죠. 정희는 그 일로 평생 자책하며 살았어요. 기섭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냈다고요. 기섭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이란 말입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아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이미 떠난 뒤였고 정희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기섭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정희 혼자 감당했다는 사실이 기섭을 짓눌렀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섭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정희도 알지 못했어요. 입양 후 소식을 끊었거든요. 정희는 평생 그 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기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책임이 정희와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기섭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정희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순자는 기섭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희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죠. 그래서 연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섭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너무 많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정희를 붙잡았더라면, 함께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정희가 제게 맡긴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사진 속엔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정희가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슬펐지만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기섭은 사진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기섭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기섭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정희와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기섭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섭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내가 너무 미안해. 기섭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은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 계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기섭은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30분 후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지은은 낡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기섭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출생신고서와 입양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섭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최준호였습니다. 아버지 란에는 최기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섭의 질문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아들이 어르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기섭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최준호. 기섭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입양 서류엔 입양 부모의 이름만 있을 뿐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입양 기록이 폐기됐거든요. 지은의 말에 기섭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지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뒤늦게 알게 됐대요. 기섭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요.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요. 기섭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생명이었구나. 며칠이 지났지만 기섭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정의와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윤지은이 매일 찾아와 기섭을 돌봤습니다. 밥을 사다 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거리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지은의 말에 기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살아있나? 정의와 준호를 지키지 못한 내가. 기섭의 목소리는 비참했습니다. 지은은 기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르신은 몰랐잖아요. 아니야. 내가 정의를 더 사랑했더라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기섭은 자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저도 어머니한테 화가 나요. 왜 진실을 숨기셨는지, 왜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는지. 하지만 어머니를 원망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도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지은의 말에 기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보내고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정의가 남긴 유언장도 그래서였구나. 나한테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던 거지. 기섭은 이제야 정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자신이 해주지 못한 것들을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그날 밤 기섭은 정의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일기엔 준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정의는 준호를 보낸 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준호를 생각했다. 내 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기섭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의도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음 날 기섭은 준호의 무덤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은이 알아본 결과 준호는 경기도의 한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기섭과 지은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공동묘지는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준호의 묘를 찾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은 끝에 작은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최준호 1974-2014. 묘비는 소박했습니다. 꽃 한 송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기섭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다.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기섭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섭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어. 내가 태어난 줄도 몰랐고, 내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기섭은 그 소리를 들으며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섭은 가방에서 정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호를 안고 있는 정희의 사진이었습니다. 기섭은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었을 거야. 내 엄마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단다. 준호야, 이젠 엄마를 만났니? 엄마 곁에 있니? 기섭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기섭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준호의 죽음을 언제 알았나요? 5년 전쯤이요. 어머니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냈대요. 그때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지은의 말에 기섭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는 그 고통을 혼자 견뎠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더 외로워지셨어요. 저한테도 말씀을 안 하셨고 혼자 묘소를 찾아가곤 하셨죠. 기섭은 정희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보내고 평생 찾다가 그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었구나. 기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기섭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르신께 유산을 남긴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르신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준호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셨던 거죠. 기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유언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마주하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기섭은 정희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기섭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정희가 살았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정희가 좋아했던 차가 있었습니다. 기섭은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정희가 마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기섭은 정희를 떠올렸습니다. 정희야, 우리 참 바보 같았지. 서로 사랑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했으니. 기섭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기섭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셨군요. 차 한잔 할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섭 옆에 앉았습니다. 기섭은 지은에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처음엔 어르신이 미웠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섭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의 유산을 가져가는 낯선 사람.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어르신도 피해자셨다는 걸. 지은의 말에 기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피해자라기보단 무책임한 사람이었죠. 정의를 지키지 못한 겁쟁이였어요. 아니에요. 어르신은 몰랐잖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지은은 기섭을 위로했습니다. 기섭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편지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발견했죠. 지은은 편지를 기섭에게 건넸습니다. 기섭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넌 이미 어른이 되어 있겠구나. 엄마는 내게 숨긴 게 많아. 내 오빠 준호 이야기, 그리고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 이야기. 언젠가 그 사람이 너를 찾아갈 거야. 그때 넌 놀랄 거야. 하지만 제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피해자니까. 기섭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은아, 엄마는 내게 미안해.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널 정말 사랑했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살 수 있었어. 고마워, 지은아. 그리고 최기섭 씨를 만나거든 엄마 대신 용서해달라고 전해줘. 엄마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고.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기섭은 편지를 꼭 쥐며 오열했습니다. 정희는 끝까지 자신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정희야, 정희야. 기섭은 정희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지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섭과 지은은 정희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기섭은 정희의 방에서, 지은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기섭은 잠들기 전 정희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도 이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며 잠들었을까요? 정희야, 이제야 내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넌 나를 용서했고, 준호를 사랑했고, 지은을 키웠지. 혼자서 모든 걸 견뎌냈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기섭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정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날 아침 기섭은 결심을 했습니다. 강릉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서울에 남아 정희의 흔적을 정리하기로. 그리고 지은과 함께 준호를 기억하기로. 지은 씨, 내가 이곳에 남아도 될까요? 기섭의 질문에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섭은 서울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정희의 아파트에서 지내며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옷을 정리하고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지은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기섭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 같은 정이 들었습니다. 지은도 기섭을 편하게 대했고 기섭도 지은을 딸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정희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비우던 지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기섭이 다가가자 지은은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섭은 편지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기섭 씨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40년 전이었습니다. 기섭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섭 씨, 오늘도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당신이 생각나요. 밥을 먹을 때도, 거리를 걸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당신은 항상 제 곁에 있어요. 기섭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희는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지만 한 번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섭은 다른 편지들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섭 씨, 오늘 준호 생일이에요. 내 아들이, 우리 아들이 5살이 됐어요. 준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당신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저를 닮았을까요? 기섭 씨, 오늘 강릉에 다녀왔어요. 우리가 함께 걷던 그 선로를 다시 걸었어요.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거기 없었죠.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 정희가 평생 기섭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기섭은 모든 편지를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기섭은 정희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살아왔는지. 정희야,
넌 이 편지들을 왜 보내지 않았니? 보냈더라면 난 달려갔을 텐데. 기섭의 중얼거림에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르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어르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어머니의 소원이었대요. 기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나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 기섭은 정희의 무덤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은이 안내했습니다. 정희는 서울 근교의 추모공원에 묻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섭과 지은은 우산을 쓰고 묘소로 향했습니다. 정희의 묘비는 깨끗했습니다. 지은이 자주 찾아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의 1950-2025 기섭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섭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정희에게 쓴 답장이었습니다. 정희야, 내 편지 다 읽었어. 수백 통의 편지. 넌 평생 나한테 편지를 쓰고 있었구나. 미안해, 정희야. 내가 답장을 못 해줘서. 기섭은 자신이 쓴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제라도 답장을 쓸게. 늦었지만. 기섭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에게. 내 편지를 받았어. 50년이나 늦게 받았지만. 정희야, 나도 너를 그리워했어. 매일 매순간. 내가 떠난 후 내 삶은 텅 비어 있었어.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내 마음엔 항상 내가 있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빗방울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기섭은 계속 읽었습니다. 준호 이야기도 들었어. 우리 아들. 내가 지키지 못한 아들. 미안해, 정희야. 내가 몰랐어. 알았더라면 달려갔을 거야. 너와 준호를 지켰을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 기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넌 나를 용서했다고 했지. 하지만 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내게, 준호에게 너무 미안해. 그래도 내가 남긴 것들 덕분에 난 진실을 알게 됐어. 고마워, 정희야. 그리고 사랑해. 기섭은 편지를 접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꽃을 올렸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편히 쉬어. 난 내가 남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게. 준호도 만나.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기섭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지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이 개기 시작했습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기섭은 무지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가 보내는 신호 같네요. 지은의 말에 기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희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 묘소를 나서며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릉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기섭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여기 남을 거야. 정희의 집을 정리하고 준호를 기억하고 너와 함께 살아갈 거야. 그게 정희가 원한 일 같아.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비겐 하늘 아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두 달이 더 지났습니다. 기섭과 지은은 정희의 유언에 따라 강릉의 옛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섭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도 함께였습니다. 강릉역에 내린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기섭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르신이 사셨던 곳이군요. 지은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기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기섭이 떠난 후 몇 달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사진들, 책들. 하나하나 정리하며 기섭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혼자 남겨진 후, 지은은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인 다락방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상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의 목소리에 기섭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은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기차표 2장이었습니다. 기섭은 기차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973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표였습니다. 2장 모두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기섭은 순간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1973년 8월 15일. 그날은 기섭과 정희가 함께 도망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섭은 미리 기차표를 샀습니다. 2장. 하지만 그날 정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섭은 역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정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섭은 혼자 돌아왔고 기차표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표를 왜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은의 질문에 기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 이게 정희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 지은은 기차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표 뒤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의 필체였습니다. 기섭 씨, 미안해요. 갈 수 없어요. 부모님이 알아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기섭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이게 어머니가 떠나지 못한 이유였네요. 지은의 말에 기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결국 같은 기차에 오르지 못했지. 기섭은 기차표를 꼭 쥐었습니다. 50년 전의 약속. 지켜지지 못한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기차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은의 질문에 기섭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릉역에 가자. 그곳에 묻어야겠어. 두 사람은 강릉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이 현대화되었지만 기본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기섭은 역 뒤편의 선로로 갔습니다. 정희와 함께 걷던 그 선로였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기섭은 선로 옆에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함께 타지 못한 기차. 이제 여기 묻을게. 기섭은 기차표 2장을 구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약속도 여기서 끝이야. 정희야,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긴 휘파람 소리를 내며 기섭은 기차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어르신, 가실까요? 지은의 말에 기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선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50년 전 기섭과 정희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정희와 자주 여기를 걸었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기섭의 회상에 지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기섭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희는 꿈이 많았어.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작가가 되고 싶다고.
나한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정희의 눈은 반짝였어. 어머니가 그 꿈을 이루셨나요? 지은의 질문에 기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결혼하면서 모든 꿈을 포기했지. 하지만 정희는 끝까지 글을 썼어. 너한테 남긴 일기와 편지들이 그 증거야. 두 사람은 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기차 같아. 타고 내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 과정의 연속이지. 기섭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은의 말에 기섭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넌 맞아. 잊지 않는 게 중요해. 사랑한 사람을, 함께한 시간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기섭은 노을을 보며 정희를 떠올렸습니다. 정희도 이 노을을 봤을까요? 자신을 생각하며 정희야, 이제 편히 쉬어. 난 내가 남긴 길을 따라 살아갈게. 후회 없이 정직하게. 기섭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지은은 기섭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서울로. 기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릉에서의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기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기섭은 과거도 함께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정희야,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난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기섭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기섭은 서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정희의 아파트에서 지내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지은은 이제 기섭에게 가족이었습니다. 매주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정희와 준호를 함께 기억하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지은이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지은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기섭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일기와 편지들을 정리해서 수필집으로 펴내고 싶어요. 기섭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희도 그걸 원했을 거야. 지은은 가방에서 원고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목은 첫사랑의 유산으로 정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기록이니까요. 기섭은 원고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정희의 편지와 일기가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섭과 정희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엮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이렇게 잘 정리했구나.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도 많이 담았어요. 어머니와 어르신의 사랑 이야기, 준호의 이야기까지 모두 기억하고 싶어서요. 기섭은 원고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글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의 그 설렘, 슬픔,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이렇게 정희를 기억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어르신. 어머니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때 지은이 또 다른 제안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출판 기념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까 해요. 어머니의 사진과 편지들을 전시하고 사람들과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요. 기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하자.
정희도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랐을 거야. 한 달 후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첫사랑의 유산 마이너스 시간을 건너온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벽에는 정희와 기섭의 흑백 사진이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 강릉역 앞에서 찍은 사진, 선로를 함께 걷는 모습, 그 옆에는 정희가 쓴 편지들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었습니다.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섭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정희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기섭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평생 사랑한 여자 윤정희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기섭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정희와 저는 50년 전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용기가 부족했던 거죠. 기섭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전시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평생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도 정희를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항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기섭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전시회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후회는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저처럼. 기섭의 말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섭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제 삶이 의미 있었으니까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희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은 기쁜 얼굴로 기섭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머니가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정희가 어딘가에서 보고 있겠지. 전시회가 끝난 후 기섭과 지은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마음이 좀 편하세요? 지은의 질문에 기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편해졌어. 정희한테 하지 못한 말들을 했으니까. 이제는 정희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섭은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기섭 씨. 이제 당신도 행복하세요. 기섭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지은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르신.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지만 정희의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몇 주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첫사랑의 유산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정희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자신의 첫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기섭은 서점에서 자신의 책을 봤습니다. 책 표지에는 정희와 기섭의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섭은 책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됐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거야. 기섭은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의 사진 앞에 책을 놓았습니다. 정희야,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날 밤 기섭은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희의 글을 읽으며
기섭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기섭이 쓴 에필로그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정의와 저의 사랑은 함께하는 것에서 그리워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는 기억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입니다. 기섭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기섭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이야, 저 별 중에 하나가 너겠지. 이제 넌 별이 되어 나를 비춰주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기섭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섭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기섭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도 봤습니다. 기섭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저 연인들도 언젠가는 늙겠지. 하지만 사랑의 기억만은 영원히 남을 거야. 그때 누군가가 기섭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기섭에게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첫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혹시 최기섭 어르신이신가요?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기섭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첫사랑에게 선물하려고요. 기섭은 웃으며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조언했습니다. 첫사랑을 소중히 여기세요.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기섭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저녁에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섭은 놀라며 웃었습니다. 정말? 정의가 알면 기뻐하겠구나. 그리고 어르신,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지은의 말에 기섭은 더 놀랐습니다. 축하해요, 지은 씨.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그분이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어요. 어르신도 결혼식에 꼭 오세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기섭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가족이 되어줘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몇 달 후 지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기섭은 양복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식장 입구에는 정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기섭은 정의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정의야, 지은이가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너도 안심하겠지. 지은이는 이제 행복할 거야. 기섭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정의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기섭은 혼자 강릉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강릉이었습니다. 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섭은 선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정의와 함께 걸었던 그 길,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기섭은 선로 옆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긴 휘파람 소리를 내며 기섭은 기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야, 이번엔 정말 잘 가. 난 내가 남긴 선로 위에서 다시 살아볼게. 후회 없이 정직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기섭은 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또 한 대 지나갔습니다. 기섭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해, 정희가 원했던 삶을 향해.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기섭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정희의 사랑이 그를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기섭은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기 위해. 이제 서울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정희가 있던 곳, 지은이 있는 곳. 기차에 오르며 기섭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릉의 밤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녕, 강릉. 안녕, 과거. 그리고 안녕, 정희.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기섭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밤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지만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기섭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어두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이제 빛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기차가 작아지고 선로가 보이고 강릉의 전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별들이 가득한 하늘.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 정희의 별. 기차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봄바람 소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섭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영원히.